임신과 출산의 두 단어를 합치면 아무래도 감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생명을 품고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불임과 난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좀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같은 경우에도 앉아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조금 등한시돼요. 그러니까 하체가 좀 부실한 사람들이 하반신을 근력을 좀 강화하면은 좀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반신의 힘과 불임과 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불임과 연관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불임보다는 성기능과 연관짓기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남성 호르몬이 배출되는 걸 돕는다는 뜻이고 고환 기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게 2차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DHA가 근육 속에 있는 효소들과 만나면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만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넘어서 근육이 많게 되면 남성 호르몬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고환을 자극하고 성기능이나 정자를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사실 하반신 뭐 가늘어진다 이런 네. 이야기가 심심찮게 듣게 되거든요. 이분들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겠군요. 네, 임신을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성기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튼튼한 초석이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자전거 오래 타다 보면요. 너무 아파요. 타다 보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타면은 불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죠?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운동 자체가 앞으로 기울여서 좁은 안장 위에서 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열이 고환 위쪽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타시는 분들은 3시간, 4시간도 타시거든요. 그렇게 타다 보면 고환의 온도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전립선 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립선 주변 상황도 나쁘게 만들면서 이게 또 정자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시고 나서 오줌 누울 때 뭔가 찌릿한 느낌이 며칠 이상 간다. 통증이 있으면. 예,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나서 사정을 했는데 정액에 피가 섞여 있다. 이런 전립선 염의 전형적인 증상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나는 자전거가 안 맞는 사람이구나.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체중 또는 체격, 체형, 타시는 자전거의 종류, 안장의 종류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아요. 타고 나서 아무 문제도 못 느끼고 적정한 시간을 타신다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타시면서 탈 때마다 전립선 또는 요도가 자극받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런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임신과 출산이란 기쁨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난임과 불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남성 불임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평소 조기 축구를 즐기는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이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축구를 하면서 잘못하다가 네. 축구공에 급소를 맞았습니다. 아, 굉장히 통증이 심했을 보는데요. 그 후로 며칠 전 통증이 좀 지속됐나 봐요. 보통 뭐 30분? 1시간 정도면 이 통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좀 며칠 갔다니까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데요. 급소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네. 난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나 봐요. 네, 지금 이 있습니다. 지분이 지금 30대 남성인데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선생님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환 초음파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환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고환이라는 녀석 자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찢어지면 고환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왔을 때 몸 속에 있는 정자와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계가 만나게 되면 우리 몸의 정자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자가 이동될 때 우리 몸의 면역계가 우리 몸의 정자를 공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고환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것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부고환과 고환이라는 녀석이 연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환에서 만든 정자가 부고환으로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길이 하나예요? 예,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정자가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고환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환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뇨의학과를 들러보시면 가장 좋고요. 비뇨의학과가 근처에 없다면 영상의학과에 가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네.
2년 전 정관 수술을 한 4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네. 최근 아내와 상의 끝에 다시 임신을 위해 정관 복원 수술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근데 정관 복원 수술만 하면 다시 임신이 가능한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건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면 사실은 보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정자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네요. 저희가 정관 보건술을 기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관 수술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느냐. 4년, 5년이 넘도록 지났을 때는 복원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낮아진다. 사실은 거의 반반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건 수술을 하더라도 아이가 생길 가능성은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6년, 7년이 더 지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확률은 더 낮아지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되셨다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행인 것은 이런 상태에서도 고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자를 얻을 수가 있으면 네. 인공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